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시스템. 그러니까 내 삶의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고 걸음을 치고 영양제도 공급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꾸준히 만드는 프로세스를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기발한 아이디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후에 기존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조합하고 연결해서 문제에 딱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종종 엉뚱한 곳에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순간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것이다. 두엽과 후두엽이, 측두엽과 두정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다. 과학자들의 추론과 달리 창의성은 전전두엽 같은 가장 고등한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기능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야 만들어지는 능력이었다. 이렇게 뇌에서는 온갖 영역들이 한데 연결되는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는 모양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잘 잡아두어야 하는데 확률이 낮다 보니 많은 시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한다. 혹독한 겨울을 남극 빙하의 한가운데서 보내고 봄이 되자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빙하의 끝으로 온 펭귄들은 바닷속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바닷속에는 펭귄을 잡아먹으려는 물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처음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른다. 매우 도전적인 그들은 물개가 없는 영역에서 마음껏 물고기를 잡아먹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고 물개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매우 위험하지만 그만큼 얻게 되는 보상도 큰 리더를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라 부른다. 그러면 이어서 재빠른 추종자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그들은 좀 더 안전한, 그러나 작은 보상을 얻는다.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바탕이 되는 일반 원리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앞서 파레토의 말을 인용하면서 잠깐 보았다. 바로 아이디어는 오래된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점이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오래된 요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능력이 관계를 보는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1. 자료를 수집하라. 우리가 수집해야 할 자료는 두 종류다.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 일반적 자료가 둘이다. 광고에서 구체적 자료란 해당 제품 및 그 제품을 구매할 사람과 관련된 자료다. 우리는 제품과 소비자를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은 자주 하지만 실제로 그를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아마도 제품이나 그 제품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진짜 지식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선배 작가는 기드 모파상에게 이렇게 추천했다고 한다. 파리의 거리로 나가. 그리고 택시 운전사를 한 명 골라. 아마 다른 택시 운전사들과 똑같이 보이겠지. 하지만 잘 관찰해보는 거야. 자네 그래서는 한 명의 개인으로 보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묘사해보는 거야. 세상의 그 어느 택시 운전사와도 다르도록 말이야. 광고에서 아이디어란 제품과 사람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상과 사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새롭게 조합한 결과다. 2. 정신적으로 소화하라. 소화를 위해 음식을 씹듯이 이 자료들을 꼭꼭 씹는 일이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첫 번째로 잠정적인 혹은 부분적인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무리 미친 소리 같고 불완전해 보여도 상관없으니 일단 적어두라.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얼마 못 가서 퍼즐 조각 맞추기에 지쳐버린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빨리 지치지는 않도록 하라. 우리의 정신에도 제2의 호흡이라는 게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적어도 이 두 번째 정신력까지는 발휘하도록 하라. 떠오르는 부분적 생각들을 카드에 계속 적도록 하라.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무언가를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머릿속에서 모든 게 뒤죽박죽 섞여서 도저히 뚜렷한 통찰을 찾을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다. 3. 휴식을 주어라. 고민 중인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눈을 돌려라. 음악을 듣고 영화나 연극을 보고
시나 추리소설을 읽어라. 4. 느닷없이 눈앞에 아이디어가 나타난다. 뭔가 열심히 퍼즐을 맞추다가 점점 미궁에 빠져 포기해버리면 그제야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릿속에서 해답이 툭 튀어오르곤 했다. 5. 주변에 내놓아 우선 검증하라. 아침이 오기 전 차가운 회색 새벽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단계를 겪다 보면 처음에 탄생할 때 생각했던 것만큼 내 아이디어가 그렇게 대단한 기적 같은 아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디어를 주어진 여건에 정확히 맞추려면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사장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꼭 끌어안고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줄 사람들에게 비평을 받을 수 있게 아이디어를 제출하라. 그러고 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스스로 팽창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자극을 주어 의견을 추가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미처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60분 만에 읽었지만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아이디어 생산법. 제임스 웹 영. 정재승 지음 중에서